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의 섬 시칠리아, 그리고 그 중심 도시 팔레르모. 이곳은 한때 마피아의 수도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마피아가 시작되고 그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시칠리아는 오랜 세월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랍 세력까지 수많은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통제는 약했고 지역 사회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죠. 19세기 말 지주들은 토지와 수확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 조직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직이 바로 훗날 마피아로 불리게 되는 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호자 행세를 하며 권력을 장악했고 법 대신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하며 지역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경제, 사법까지 침투하는 거대한 조직범죄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20세기 말 팔레르모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이었습니다. 때는 1992년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외곽, 이곳에서 한 건의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폭탄이 설치된 고속도로 위에서 검은 승용차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죠. 차에는 마피아 수사 책임자였던 조반니 팔코네 검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코네는 아내와 경호 인력들과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요. 지하에 설치된 폭탄은 정확한 순간에 폭발했고 차량은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계획적 암살이었고 그 표적은 다름 아닌 국가의 핵심 검사였습니다. 마피아가 이제는 공공연한 방식으로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리고 불과 57일 뒤 팔코네의 동료였던 파올로 보르셀리노 검사 역시 암살당합니다. 어머니를 방문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고 그 역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마피아를 쫓던 가장 가까운 전우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폭탄 테러는 단순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국가는 마피아를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 팔코네와 파올로 보르셀리노는 수십 년간 시칠리아에서 활동해온 마피아의 실체를 파헤치던 검사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마피아를 조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수사 체계를 갖춘 인물들이었죠. 팔코네는 주로 금융망 추적과 해외 자금 세탁 구조를 파고들었고 보르셀리노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통해 인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수사 방식은 기존과는 전혀 달랐고 마피아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마피아의 영향력이 정치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팔코네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죠. 마피아는 단지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구조 안에도 숨어 있다. 실제로 팔코네는 수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고 그의 이동 경로는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는 사전에 정확한 시간과 경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범죄였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정황이 의심됐죠. 사건 이후 이탈리아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두 검사의 이름은 이제 마피아보다 더 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마피아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었죠. 팔코네의 죽음은 국민적 분노를 넘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전면적인 반마피아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찰, 경찰, 정보기관이 총동원됐고 시칠리아는 사실상 국가 비상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마피아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내부 연결고리를 가진 거대 네트워크였기 때문이었죠. 수사 기밀은 새어나갔고 여러 번의 검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었죠.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고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피아 중간 보스 출신의 토마소 부셰타. 그는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마피아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합니다. 부셰타의 증언은 수십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코사노스트라 조직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마피아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닌 정치와 기업, 사법기관까지 연결된 권력망이라고 증언했죠. 그의 증언은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마시모 프로세소. 한 번에 400명이 넘는 마피아 피고인들이 법정에 선 대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마피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팔레르모는 물론
로마와 밀라노 같은 대도시에서도 테러와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린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부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피아는 이제 거리의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 안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곳곳에서 노마피아라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엔 팔코네와 보르셀리노의 이름이 붙은 동상과 벽화가 생기고 시민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저항의 상징으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속도를 냅니다. 마피아와의 싸움은 수사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이 퍼지죠. 이탈리아의 반마피아 정책은 그때부터 단순한 범죄 진압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싸움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팔코네와 보르셀리노가 남긴 건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993년 1월 이탈리아 경찰은 마침내 마피아의 수장 토토 리이나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팔코네 암살을 지시했던 인물이자 수십 년간 이탈리아 사회를 조종해온 실질적 권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리이나는 팔레르모 시내의 고급 아파트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는데 총 한 발도 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저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이나의 체포로 마피아 조직의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로마, 피렌체, 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서 폭탄 테러와 방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듯 전국에 공포를 흩뿌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의심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쉽게 붙잡혔을까?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넘긴 건 아닐까? 혹시 그와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정부는 리이나를 최고 보안 시설에 수감시키고 접견은 물론 서신과 전화도 철저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옥방 마피아 조직은 여전히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판단했죠. 한편 마시모 프로세소 이후에도 수백 명의 마피아 관련 인사들이 법정에 섭니다. 이들 중에는 정치인, 경찰 간부, 기업 관계자들도 있었고 마피아와 사회 고위층의 실질적 유착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팔코네 검사가 죽기 직전 남긴 자료에는 단지 인물 관계도 뿐만 아니라 그는 마피아의 해외 자금 세탁 루트까지 추적해 놓았고 자금 흐름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남미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팔코네와 보르셀리노의 이름이 붙은 광장과 거리가 생겨나고 매년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꽃을 놓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이탈리아는 이후 단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마피아에 저항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부터 공공 캠페인까지 전 국민적 각성이 시작된 셈이죠. 팔코네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피아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끝낼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도 이탈리아의 모든 반마피아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17년 11월 토토 리이나는 수감 중이던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는 향년 87세, 끝까지 자신의 범죄나 마피아 수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20세기를 지배했던 마피아 시대의 상징적 종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수많은 미해결 의혹과 진실도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몇몇 지역에서는 지금도 마피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폭력보다는 경제와 정치 영역으로 모습을 바꿔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정부는 마피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 개정,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청소년 대상 반마피아 교육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때는 공포로 침묵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노 마피아를 외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칠리아 전역에는 조반니 팔코네와 파울로 보르셀리노의 이름을 딴 학교, 공원, 도서관이 세워졌고 그들의 얼굴은 지금도 아이들이 오가는 거리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물들이었죠. 팔레르모의 광장 한쪽에는 작은 동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하지 말자. 그 말처럼 마피아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심야의 기록입니다.